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의 통치 아래 신분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은 높은 관직과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특권을 누렸습니다. 반면 다수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 참여에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민은 과도한 세금과 영주에게 바치는 공납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지요. 제3신분 중에서 상공업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 부르주아지는 낡은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루이 16세는 계속된 전쟁과 사치스러운 궁정생활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3신분회, 즉 3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각 신부는 회의 표결 방식을 두고 대립하였고 제3신부는 신분별 표결 방식이 부당하다며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하려 하자 분노한 파리의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혁명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민들이 영주의 성과 저택을 습격하고 봉건 문서를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이해 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고 혁명의 기본 이념을 밝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국왕이 국외로 탈출하다 체포되어 민중의 반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 국민의회는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입법의회는 혁명이 번질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프랑스를 위협하자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패전이 계속되고 물가가 오르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격해진 파리의 시민들은 왕궁을 습격하였습니다. 당시 귀족이 입던 반바지가 아닌 통이 넓은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을 쌍클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들은 민중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왕궁을 습격할 때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며 행진하였고 이 노래는 이후 프랑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권이 정지되고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급진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를 처형하였죠. 이에 국민공회는 공화제와 보통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로베스피에르 등 급진파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쿠데타가 일어나 로베스피에르 등은 몰락하였고 5명의 총재를 둔 총재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재정부가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였고 대외전쟁의 승리로 영웅이 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통령에 취임한 나폴레옹은 국립은행 설립, 국민교육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혁명 이전의 법과 혁명 당시 제정한 법률을 집대성한 것으로 자유, 평등의 이념과 사유재산의 원칙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자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1804년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황제가 즉위된 후에도 나폴레옹은 대외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대항하였는데 나폴레옹은 바다에서 벌어진 영국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육지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을 차례로 격파하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의 어느 나라도 영국화 교역할 수 없도록 항구를 봉쇄한다는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어기고 영국과 교역을 계속하자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죠. 그러나 그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실패하였고
다시 동맹을 결성한 유럽 국가들에게도 패배하였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하였지만 그의 정복 전쟁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유럽에 널리 전파되어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 각국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 전후 유럽의 질서를 논의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빈 회의에서 각국은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빈 체제가 형성되었죠. 19세기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각 지역에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려 하였지만 빈 체제 아래에서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서자 영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원하였고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리스의 독립전쟁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빈 체제로 부활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전제 정치를 폈습니다. 이에 자유주의 세력과 파리 시민들이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이펑 군주정을 수립하였죠. 1830년 7월 혁명입니다.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7월 혁명으로 수립된 왕정은 여전히 소수의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입니다. 7월 왕정이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자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후 21세 이상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가 실현되었죠.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어 빈 체제가 무너졌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통일국가 수립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은 영국으로도 확산됩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도하여 점진적으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국교를 믿지 않는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으며 선거법을 통해 도시의 상공업 계층까지 선거권을 확대하였죠.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1848년에도 차티스트 운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회는 이들의 요구를 점차 수용하였고 여러 차례 선거법을 개정하여 1918년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를 보장하게 됩니다. 한편 19세기 중반에는 공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여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은 러시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한 청년 장교들이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제정치 타도, 농노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봉기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봉기를 진압한 니콜라이 1세는 오히려 전제정치를 강화하였고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하였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들은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하여 농민 계몽에 힘썼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급진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한 후 러시아에서는 전제 정치가 강화되고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 운동 또한 유럽 전 지역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변 국가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2월 혁명 이후 샤르데나 왕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샤르데나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북부 지역을 통합하였습니다. 한편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이끌고 남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였고 점령한 지역을 샤르데나 국왕에게 바침으로써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와 교황령까지 통합하여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하였습니다.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을 맺어 먼저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의회를 통한 통일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오직 철혈 정책을 통해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이센은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여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마침내 1871년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되죠. 제1대 독일 제국의 황제는 비렐름 1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강대국의 경제적 수탈이 본격화되는 제국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